오늘은 425강 정해일주 궁합인연법 사주인연법 공부하겠습니다. 블로그에서도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더 하시려면 저 카페로 들어오시면 공부가 더 편합니다. 이쪽에 이제 들어가면 카페 주소 링크가 다 돼 있거든요. 일로 들어가셔도 되고 일로 들어가셔서 카페 주소 클릭하셔도 되시고 정해일주가 이제 궁합인데 정해, 병신, 사주 볼 때 이렇게 하나씩 보면 늦어요. 눈을 크게 뜨고 이거를 한 번에 보셔야 돼. 개축, 갑인, 정해, 갑진 이렇게 보면 이거 다 못 봐. 궁합은 이제 볼 게 더 많은데, 그죠? 그래서 이거를 통으로 봐야 돼. 통. 이렇게 쪼개서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이게 이제 그 속독법, 빨리 책을 읽는 비법에서 이제 나온 건데 이거를 통으로 보려는 습관을 계속 들이면은 속도가 빨라집니다. 항상 훈련을 하실 때 강해지니까 사주를 보려면 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밝아져야 되고 무식하게 강해지기만 하면 힘들어요. 밝은 해안, 신명으로 사주를 읽어야지 이 글자도 들어오고 글자 속에서 또 순간 지금의 내 기운으로도 이 글자에 없는 것도 보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강하게, 그 다음 강해지면 밝아지게, 밝아지려면 수련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정해 옆에 갑갑이 벽을 치고 있죠. 이러면 이제 갑갑한 운명을 살 수도 있고 갑인 일주죠. 그래서 목인성이 왕한 사주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무재성 사주죠. 근데 신약하죠. 정에 혼자, 정 혼자 달랑 있기 때문에 외로운 사주예요. 식상을 잘 활용하면 재성을 생하는 운명을 살 수가 있으니까 식상을 살려도 본인이 힘드니까 신약이니까 그래서 화생토의 기운이 들어오면 잘 살고 목의 인성 기운이 들어오면 좀 힘들게 사는 사주란 얘기죠. 남자는 여자하고 좀 비슷한 기운을 있죠. 여기 병화 옆에 경금, 신금, 아래쪽에 신금 이렇게 V자를 그리고 있죠. 그리고 병경충, 인신충, 이렇게 충이 많은 사주죠. 여기는 재성을 깔고 있고 여기는 관성을 깔고 있고 이제 육친으로는
재성과 관성을 깔고 있는 그런 궁합을 좋게 보는 편이긴 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죠. 인성이 과다한 사주, 그리고 비겁이 혼자 있는 사주, 신약격의 사주. 인연법을 어떻게 보는 건가요? 라고 나왔죠. 관성이 저 멀리 계수가 있는데, 이 계수는 갑인에 다 빨려요. 빨려서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계수는 못 써먹고 해수를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해수가 인목과 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화돼서 목성으로 가는데, 이 해수가 인목과 합을 하는 거는 불편해요. 그래서 이 인목을 해수가 끌어당겨 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목을 갖다 쓰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궁합에서 남자가 인목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불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에 대한 인연을 만났는데 이거를 선택해 버렸어요. 이 선택은 안 해야 되는 선택인데, 불편한 인목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선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점만 보러 다닐 게 아니라 문제 다 생기고 인연도 아닌 사람 만나서 다 힘들게 다 겪고, 그리고 나서 골마 터져가지고 점 보러 다니지 말고 미리미리 공부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안 만드는 게 제일 좋고, 만들면 내 인연인지 하자가 없는지 내가 소화해낼 수 있는지, 나하고 어떤 부분이 조화롭고 어떤 부분이 불편한 건지 미리미리 알고 보는 게 최상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안 생기는 쪽으로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인목을 가져가는 것보다 해수띠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축자해니까 두 살 오빠를 만나거나, 이 합은 이제 불편한 합이니까 이거를 깨줄 수 있는 신금, 인신충에서 신금띠를 만나면 좋죠. 그러면 여기가 6살이니까 5살이 되겠죠. 1, 2, 3, 4, 5. 2살 오빠, 5살 오빠. 이렇게 만나면 띠상으로는 인연이 좋았죠. 그 다음에 띠가 그렇게 맞았다 하더라도 이 사주는 목인성이 왕하기 때문에 봄생을 피해야 합니다. 근데 이 사주는 자기의 불편한 인연을 가져오려고 또 인띠에 인월생을 잡았어요. 불편한 거를 피해 가야 되는데 일부러 불편한 거를 골라서 잡은 것처럼 그렇게 엮였어요. 공부와
자신의 업보 두 가지의 기운이 잘 조화롭냐에 따라서 하늘에서는 인연을 붙여줘요. 공부 업보가 안 돼 있고 쌓여 있지 않으면 그런 불편한 인연이 계속 와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뒤늦게 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공부하고 좋은 생각, 건강한 업보를 짓는 것이 기도보다 더 중요해요. 그 다음 궁합 조화를 볼 때 같은 화성이네요. 그리고 또 같은 신약격이죠. 신약. 예. 근데 목인성이 여기도 가다한데 남자는 더 많죠. 인월생의 묘시니까. 그러면 46, 51을 합하면 98. 이 사주의 절반에 해당하는 오행이 목인성으로 둘 다 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화는 서로 상생할 수도 없고 나눠 가질 수도 없는 궁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연법 맞춰보고 십성의 조화를 맞춰보고 그 다음 사주가 건강한지를 보셔야 되는데 인연법도 악연을 선택했고 조화도 안 맞고 그 다음 이 사주는 선택을 어떤 여자라도 인연법에 맞아도 선택을 꺼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성과 비겁이 충돼 있어요. 양충. 그리고 일지 배우자 궁에 있는 신금도 충돼 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제 가정폭력이 있어서 매 맞고 이혼 소송 중이에요. 근데 폭력은 무엇으로 보는가 보면 비겁이 왕성해지면 재성을 극하게 되죠. 그래서 비겁이 급 몰려올 때, 그러니까 대운으로 봤을 때는 4대운, 5대운 지나가죠. 그래서 비겁이 몰려들고 합될 때, 즉 오화가 들어와도 합을 하죠. 인오화 합을 해서 비겁이 확 늘어나죠. 그 다음에 무식상 사주는 비겁이 식상으로 생하지 못하고 바로 극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다 폭력성에 해당하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충이 많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제 사주 공부 핵심은 폭력성, 궁합 볼 때 악연만 골라서 가는 경우, 악연, 선연을 공부해서 선택해야 되는데 공부가 안 됐으니까 업보도 없으니까 악연이 와서 악연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 자신이 과다한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월지는 주의를 해서 인연을 보셔야 합니다. 특히 신약격들은 해결 능력이 떨어지니까요. 개운법으로는
이 사주에서 제일 업보가 강한 기운은 정해예요. 정화. 다른 거는 두 개씩 있죠. 근데 정화,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것만 자기 혼자 있어요. 외롭죠.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화를 살려줄 수 있는 업보를 만들고 기운을 쓰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성이 강하니까 남자 배우자, 남자 관성이 들어오면 무조건 인성이 더 과해지는 사주죠. 그러면 정화는 어떻게 돼요? 지금 요 상황에서도 꺼지는데 관성이 들어오면 더 꺼지게 되는 사주예요. 그래서 관성을 잘 이해하고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목성의 기운, 목인성의 기운을 좀 덜어줄 필요가 있는 사주라는 얘기예요. 부담이 돼요. 46이 8을 맡고 있으니까 8이 46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수치, 이 점수 매기는 게 중요해요. 생을 받을 수 있는지 못 받는지. 그래서 개운법으로는 인성을 조화롭게 기를 운기시키려면 개운법 수련, 이쪽에 개운법 나와 있죠. 하고 제 인성이니까 천부경 공부하고 사경을 하면 효과가 확실하면서 빠릅니다. 이제 본인이 바로 실천하는 것만 남았죠. 오늘 제 기본 사주인연법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제 전문가 반 제 책 공부하고 계시는 선생님은 요거 카페로 들어가서 풀어드릴게요.